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이제 점심 시간이 지났고 이제 오후 시간이 돌아왔으니까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즘 뭐 아주 이슈들이 좀 많아요. 이슈들이 많고 또 조심해야 할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꼭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늘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조심하자. 지금 보니까 국내 채권 시장이 그야말로 개미들의 동무대다. 개미들의 동무대. 채권 쪽에 개미들이 엄청나게 몰리는 것 같아요. 채권 쪽으로. 올해 무려 35조 원어치 가까운 채권을 순매수를 했답니다. 35조 원. 35억도 아니고. 종금, 뭐 상호, 하여튼 연기금을 웃도는 구매력을 증명을 했어요. 종금 쪽하고 상호 이쪽이. 하지만 채권은 투자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상당해요. 상당하기 때문에 개미들의 만기가 있는 주식 정도로 이제 취급을 합니다. 취급을 해가지고 사들이는 탓에 금융 당국이 증권사 영업 관행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나섭니다. 하여튼 만기가 있다. 만기가 있는 주식 정도로 취급을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금감원은 3일날 채권 투자 위험하고 거래 비용 등을 명확히 이해를 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사 영업 관행을 선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는 채권 금리의 급등과 변동성 확대, 뭐 주식시장 약세, 채권 거래 편의성 향상 등 이 개미들의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인데, 채권의 투자 이익은 크게 만기까지 보유를 해야 돼요. 만기까지 보유를 해서 얻는 그런 이자 수익과 이 중도에 팔아가지고 취하는 매매 차익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게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챙겨야 합니다. 만기까지 보유하냐 아니면은 중도에 팔아서 매매 차익을 남기느냐, 두 가지 방법입니다. 주식과 달리 시장 밖에서 이제 주체들끼리 이제 사고 파는 장외 시장이 있어요. 장외 시장. 이게 발달해 있고, 실제 금감원에 따르니까 지난 1월에서 5월 중에 채권의 직접 투자 중에 국내 채권 장외 거래가 83.5% 비중을 차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단연 선두다. 단연 선두였고, 해외 채권 장외 거래가 한 8.3% 됩니다. 국내 채권 장내 거래는 8.2%의 딜을 이었다고 해요. 우선 금감원은 개인 투자자가 거래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뭐 민평 금리, 거래 비용 등 이런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 설명서나 증권사의 온라인 플랫폼 등에 이를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예요. 상세하게. 그래서 민평금리는 민간의 채권 평가 회사가 신용 등급에 따라서 산정한 금리예요. 민평금리. 이걸 참고해 봐야 돼요, 여러분. 민평금리. 민간 채권 평가 회사가 신용 등급에 따라서 산정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참고 지표로 널리 쓰인다고 합니다. 민평금리. 현재는 채권의 신용 등급이나 그러니까 표면금리가 있을 뿐 민평 금리는 제공되지 않고 있어요. 이와 함께 증권사의 수수료, 이제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별도로 확인하기 곤란한 거래 금액도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중도 매도가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점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걸 또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고 이제 사시는 분들이 좀 있는가 봐요. 만기 전에는 투자금 회수를 기대했다면은 약간 꼼짝없이 뭐 들고 있어야 하는 사태가 이제 발생할 수 있겠죠. 투자자는 가용자금 부족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네, 그런 분도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죠. 금감원은 또 손익 구조를 알리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일단 듀레이션이 길수록 채권 가격이 시장 금리 변동에 아주 민감하게 이제 반응한다는 사실, 이런 부분도 이제 고지를 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장기채는 거래 금액 대비 높은 거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시 유의를 해야 돼요. 유의를 해야 하고,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평가 손실도 이제 감안을 해야겠죠. 뭐 액면과 매수 금리를 3.5%로 가정했을 때 만기 30년짜리 채권을 샀다면은 시장 금리가 0.3% 정도 이것만 올라도 매수가 대비 한 5.3% 평가 손실을 떠내야 한다는 거죠. 끝으로 증권사가 과거에는 판매를 했는데 현재 거래 가능 그 종목에서 제외한 채권은 그 사실하고 그런 사유를 이제 제공토록 해야 합니다. 하여튼 금감원이 그래요. 이제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표준 투자 권유 준칙 이거를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표준 투자 권유 준칙. 하여튼 여러분들 채권이 좀 다양해요. 보면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살펴보고 공부를 하면서 이 채권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장기채 이게 거래 금액 대비 이 거래 비용이 좀 높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하고 이 금리 상승, 이 금리가 상승하면 또 말 그대로 평가 손실도 있다는 거 여러 가지 따져보고 확인하고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많다. 이러다 보니까 요즘 개미들이 35조 원이나 인전 채권을 사는 겁니다. 많이 사죠. 이 또 채권 기미 대부분 보니까 60대 이상이에요. 60대. 채권 기미 중 절반이 60대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의 그 직접 투자가 늘어난 반면에 이 투자를 위한 정보는 미흡하다고 이제 보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표준 투자 권유 준칙을 개정을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미들이 이제 랩하고 신탁 등 그 간접 투자보다는 위탁 계좌를 통해서 직접 투자 위주로 더 증가한 게 또 특징이라고 합니다. 올해 1월에서 5월 중에 채권의 직접 투자는 국내 채권 장외 거래가 83.5% 가장 높고 해외 채권 장외 거래 8.3%, 국내 채권 장내 거래 8.2% 순이라는 거죠. 그리고 해외 그 국가별로 보니까 미국이 64.5, 브라질이 28%, 유럽이 0.3% 정도 되더라. 그리고 투자자 유형을 살펴보니까 주로 60대 이상 투자자가 51.5% 이 중심으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서 판매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 한 77.2%. 이 거래 건수 기준 보니까 올해부터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초과했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채권의 장외 거래는 장기물하고 국채 위주로 이제 거래가 이제 증가를 하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6.7%에 불과했던 이 장기물 거래 비중이 올해 1월에서 5월 기준 한 18.1% 높아졌습니다. 국채 역시 같은 기간 5.3에서 22.2%까지 뛰었다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채권 투자 뭐 나쁘다고 보다는 좀 신중하게 잘 살펴보고 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민평금리를 꼭 챙겨봐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